18세기 말 유럽에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옛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영웅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당대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데도 종종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1819년 프랑스의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 이 미술계의 사조를 바꿨죠. 실제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조난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당대 사회를 고발한 겁니다. 이후 외젠 들라크루아의 키오스 섬의 학살이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기점으로 그림은 시대의 아픔을 증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미술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서 활동하던 한 화가가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해온 그의 이야기가 지금 아트 다큐 후아유에서 시작됩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의 염원으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들끓어 올랐던 그 여름. 절박한 한 컷의 사진처럼 선연하게 기록된 시대의 아픔, 그리고 희망. 암울한 시대, 포악한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붓을 들었던 역사의 증언자. 화가 최민화입니다. 대구의 한 미술관. 들어서자마자 화사하고 강렬한 색채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농염한 분홍빛에 매료돼 한 걸음 다가서면 관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치게 되죠. 최루탄 연기 자욱한 시위 현장. 색채와 내용이 맞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화면을 만든 이가 바로 화가 최민화입니다. 그는 한국의 고갱으로 불리는 근대화가 이인성을 기리는 이인성 미술상의 수상자입니다. 최민화 선생님께서는 현대사의 7, 80년대에 아주 험난한 그 역사적 질곡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것을 해와 평면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증언하고 깊이 있게 우려내면서 작업을 해오신 분이라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민화 선생님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상 기념으로 마련된 전시가 1000개의 우회, 그 제목부터 남다릅니다.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예술이나 저 자신이 하고 있는 회화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겠죠. 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계가 예술의 세계니까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을 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술은 빨리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빨리 갈 수 없는 예술의 길, 그는 어떤 길을 애둘러 온 걸까요? 14살 중학생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던 소년 최민화. 첫 그림이 당시를 증언합니다. 이게 내가 처음 그린 유화. 저 동네 사는 어린 여학생, 소녀. 하지만 화가가 되고자 전격 결심한 건 우연한 계기였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변산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노숙을 했어요. 밤에 수평선만 어렴풋이 보이는데 하늘의 별이, 그 무수한 별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 뭐라 그러게, 경외감? 나 그때 아무 이유도 없이 고를 좋아해서 그랬나? 하여튼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나 화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예술 지상주의를 꿈꾸며 1974년 홍대 미대에 입학한 최민화. 반항아 기질 다분했지만 화집을 스스로 낼 정도로 그림밖에 몰랐던 야심찬 시절이었죠. 하지만 1980년 5월 운명의 나침반은 뒤집히고 맙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겁니다. 20대 중반에 저는 예술 지상주의자였어요. 예술이 이제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이었던. 그런데 5월 광주 학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충격인 게 과연 내가 예술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림에 몰두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결국 계획했던 전시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순환을 겪으며 그는 세상과 예술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내가 진정한 화가로 나의 예술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예술을 유보하고 민주화 진영의 말석을 차지하죠. 그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예술을 접은 예술가에게 다시 붓을 들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7년 6월 9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에서 연세 대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거죠. 그는 이한열 장례식장에 걸기 위해 8m에 달하는 거대한 그림을 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죽은 거야. 나는 살아있고. 물론 그 시기가 바로 6월 항쟁, 그 뜨거웠던 3주간이었죠. 내일 아침 9시에 발인인데 9시에 시작을 한 거죠. 빨리 읽을 수밖에 없죠. 미리 그려놓을 수도 없지 않소. 한 8시간 정도 이제 그릴 수밖에 없죠. 시간. 그림을 들고 맨 앞에 그림을 이제 앞세우고는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위로 장갑차가 지나가지. 원래 시위용 그림의 운명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나는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큰 그림을 제일 많은 사람이 본 그림을 그린 것만 해도 영광이지. 이 그림 하나로 그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상황을 6월 연작을 통해 재현합니다. 예술 지상주의를 주장하던 패기찬 화가가 핏물처럼 붉은 색채로 현실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기록적인 면에서나 6월 항쟁의 의미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렸습니다. 숱한 희생을 낳았던 6월 항쟁의 결과 6.29 선언이 이어졌지만 기쁨도 잠시, 결국 역사는 뒷걸음쳤고 그의 그림도 바뀌게 됩니다. 실망과 자조 섞인 붓질로 지옥 같았던 80년대를 표현한 거죠.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6월 항쟁의 그 당시 결과는 노태우 정권이었다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더니 또 지옥이더라고. 근데 이제는 싸울 힘도 전 같지 않은 거. 내가 열심히 나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현실 정치가 추구하는 권력이라는 거하고의 차이. 그런 것들을 아는 시간이 없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저항했던 시절은 갔습니다. 흥부는 슬픔으로 대체되고 화사한 분홍빛 화면엔 이전과는 다른 정서와 내용이 담겼죠. 제 어린 시절에 반공국가, 적색 컴플렉스로부터 화가로서 색채를 해방시키고 싶었죠. 붉은색은 아름답고 강렬하고, 분홍색은 부드럽고 애잔하고, 슬픔,
희망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색채. 그 색채를 화가로서 원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은 거죠. 그리고 안팎의 아픔을 딛고 다짐으로 분홍 연작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저의 부모님이 합장한 묘고 옆에 작은 묘는 제 동생의 묘지를 그린 거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지니고 있는 저로서는 언제나 다짐하죠.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한 그 사람들의 원했던 삶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을 늘 하죠. (2000년대) 들어 그의 주조색은 분홍에서 회색빛으로 변화합니다. 연로하신 노인들, 또 무명 음악인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뭐 가수, 드러머, 기타리스트. 공통점이라면은 사회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 하여튼 그런 데였어요. 여기서 젊어서는 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그림을 그린 시절도 있었어요. 투쟁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젊은 광채 다 사라진 50대가 된 화가. 그의 눈에 비친 청춘의 모습은 암담한 회색이었죠. 그 당시 시절에 제가 그린 낙원상가의 모습은 없죠.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언제나 젊음은 비애로워. 그래서 아름답고 무채색에 가까운 저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젊음. 그런 거. 최민화 화가는 요즘 즐거운 작업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최근 인물을 피카소, 고흐, 고갱 등 20세기 화가들의 화풍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막 유쾌하게, 회화를 유쾌하게 즐겨라. 나는 이렇게 고갱처럼 그리면서 고갱 선생하고 대화하고 고흐처럼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재롱도 떠는 거지, 내가. 이 소년들한테. 이런 변화의 바람은 2010년 이후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상고사와 고대 신화에 힌두, 무슬림 문화까지 뒤섞고 구도는 고전 회화지만 한국 수묵화의 기법으로 그려낸 신작. 거친 시대의 풍상을 겪어낸 그의 그림은 이제 한국사와 회화의 기초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회화는 1차 효용성이 치유예요. 일단 본인이 치유가 돼야 돼. 그림을 그리던 그림을 감상하던 본인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술이? 그거를 통해서 타인도 감동하고 타인도 치유되고 뭐 그렇다면 훌륭한 작품인 거고 조금이라도 내 시대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희망이죠. 서산에 붉은 해 걸리고 강변에 앉아서 쉬노라면 낯익은 얼굴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온다. 1000번을 우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 화가 최민화입니다.